의료 광고 심의가 강화되면서 다들 마케팅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만 하고 계시죠. 근데 똑똑한 병원들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시끄럽게 홍보도 안 해요. 다른 원장님들이 헤맬 때 이 원장님들은 조용히 환자 마음을 미리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의료법에 하나도 안 걸리면서요.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아나토미 몽PD입니다. 제가 원장님들을 미팅에서 만나면 열의 9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할인 영상 올리던데 그거 따라 해야 하나요? 근데 똑똑한 병원들은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할인 영상을 올려도 어떤 병원은 멀쩡한데 다른 한 병원은 의료 광고법에 위반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똑똑한 원장님들은 아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7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환자는 병원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할인도 광고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똑똑한 병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오늘 그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 똑똑한 병원들 공통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병원들은 광고를 안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 병원 좋아요, 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아니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알려요?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광고 노출만 하는 싸움은 돈을 많이 써서 광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병원판에서 목소리 크기, 이 노출량은 곧 광고비고요. 원장님이 100만 원 써서 광고를 하시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1000만 원을 써서 광고를 합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자본 싸움에서 시작부터 진 게임이에요. 똑똑한 병원은 이 노출만 하는 광고를 아예 그만둡니다. 대신 환자가 먼저 찾아오기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광고 대신 컨텐츠를 줍니다. 이 환자한테 진짜 도움되는 내용을요. 원장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거예요. 광고는 이제는 환자분들이 피하고 있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는 환자분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이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미 좋은 정보 올리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안 와요. 정보성 콘텐츠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정보만 주시면 절대 안 오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정보만 쏙 빼고 옆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물리치료사로 7년 정도 일하면서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 검사 다 하고 왔어요. 선생님 글 다 보고 왔고요. 원장님 글 다 보고 왔어요. 이 병원에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저를 정말 치료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병원에 내원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환자분들은 원장님을 진료실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원장님들이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고 옵니다. 그리고 내원하기 전에 여기다 하면서 이미 정해놓고 오죠. 그러니까 똑똑한 병원들은 이 컨텐츠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치료받을 수 있겠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이 확심을 심어줍니다. 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의 경우에는 원장님의 얼굴, 목소리, 눈빛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못 뺏깁니다. 환자분들이 그 영상을 2번, 3번 보고 오면서 이미 이분한테 맡길 수 있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상담이 쉬워지고 그걸로 예약이 이어지게 되죠. 그럼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결국 또 유튜브 얘기네. 유튜브 그거 레드오션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다시 여쭤볼게요. 이 한 동네에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은데 왜 또 개원을 하시나요?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하실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얼굴을 내비쳐서 촬영 병원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동네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제 그냥 병원 돈 벌자라는 얘기로 좀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검색을 왜 하시겠어요? 광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력 있는 의사,
내 문제를 제대로 봐줄 원장님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밤새 검색하면서 제발 믿을만한데 하나만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검색을 하시거든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실력 있는 원장님들한테 마지막에 가시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게 원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실력 있는 원장님일수록 진료에만 집중하시느라 아무래도 조용하죠. 정작 환자분들한테는 원장님들 얼굴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유튜브를 하는 건 자랑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을 찾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나 여기 있어요, 나한테 맡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정말 맞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랑 좋은 의사를 찾는 환자를 연결하는 일인 거죠. 저는 이게 마케팅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원장님들께서 유튜브에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랑 진짜 환자분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원장님들이 이걸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가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건 가격이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바가지 쓰는 거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표정들을 봐갖고 환자분들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가격을 묻는데 이미 눈이나 표정에서는 이 병원 믿을 수 있는 병원인가? 이런 게 보이던 거죠.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면 꼭 물어보시는 게 이 시술하면 많이 아파요? 이 치료받으면 많이 아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짜 묻는 건 통증 정도가 아니에요. 나 무서워요, 안심시켜주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이 치료 꼭 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권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환자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에 묻는 말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숨은 불안,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가격 영상 말고 임플란트 바가지 안 쓰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만드세요. 환자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 원장님은 내 마음을 안해하면서 마음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의료법에 안 걸리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다 알려주고 솔직하게 내 이야기까지 하면 이게 의료법에 정말 안 걸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아까 그 똑똑한 병원들은 할인 게임, 할인만 하는 광고에 이 판 자체에 아예 안 낀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료법이 진짜 잡는 건요, 이 할인을 했냐가 아니에요. 환자분들을 속였냐죠. 이 원래 가격을 부풀려 놓고 반값인 척 하면 당연히 의료 광고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효과를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극적인 할인 광고는 늘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원장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정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의에 걸릴 일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병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자극적인 광고로 승부하던 병원들은 이 심의가 강해질수록 손발이 묶이게 돼요. 정직한 정보랑 원장님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승부하는 병원들은 이 규제가 강해질수록 경쟁자가 알아서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광고 심의 강화, 지금 위기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광고비로 버티던 병원들이 휘청이는 이 지금이 광고비로 버티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병원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시끄럽게 할인 광고만 하던 경쟁자들이 조용해지는 시기니까요. 같은 의료 광고법 아래에서 어떤 병원은 막막해하고 어떤 병원은 앞서 나가는 이유가 딱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줄 믿고 맡길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원장님이 가진 그 실력을 환자가 볼 수 있게 만드는 일, 좋은 원장님을 찾는 환자랑 원장님을 연결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안에서 7년 동안 보낸 사람으로서 그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고 우리 병원은 어떤 것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한번 편안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장님들의 병원 상황이나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들이 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아나토미 몬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